이어서 두 번째 우리 회구담을 말씀해 주실 선생님은 제야에서 늘 대한민국의 민주화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투쟁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전 한국사회민주당 대표셨고 전태일재단 이사장님이셨고 현재는 미래통합당 김혜시 의원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신문병 정책연구원 대표로 계십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 가까이서 보셨던 윤보선 대통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귀한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가지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부담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그 해희 선생님에 대해서 뭐 제가 오래 만나 뵙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 그 해희 선생님 네 분의 상당히 지극한 사랑을 또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30주기 되는 이날 그 이 사랑과 이 보호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는 그런 자리가 저한테 될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 해희 선생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그 전 일은 놔두고라도 70년대 중반부터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의 정말 이 중심에 서 계셨는데 저는 그때 직접은 뵐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수배 중이거나 또 구속되어 있거나 해서 뵐 기회가 잘 없었고 해희 선생님 네 분과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7년도 제가 구속되어 있을 때 공덕기 여사님께서 저희 재판에 자주 나오셨습니다. 사실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공덕기 여사님은 그 인품 이전에 외모부터가 참으로 출중하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그 부인께서 물론 전직이지만 그 법정에 와 주셨으니까 그 저한테는 엄청난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때 이 김한림 어머니께서 저를 기호해 주셔가지고 김한림 어머니께서 항상 공여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정말 그때 그 공여사님의 정말 멋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희 선생님을 직접 뵙게 된 것은 제가 80년 말하자면 11.29 이후에 출소를 하니까 그때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국민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해희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 그리고 또 김대중 선생이 공동대표로 있는 그 국민연합에 제가 조직국장을 맡아가지고 이 해희 선생님 댁 이 방에서 그 회의를 쭉 여기서 했습니다. 그때 아주 살벌할 때니까 그때 회의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근데 그때 한창 김재규 장군 구명운동이 상당히 정치권에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재규는 독재자 박정희를 처단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명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운동권에서는 김재규 씨는 결국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박정희를 죽인 것은 결국은 친위 쿠데타의 하나 아니냐. 그런 사람 구명운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특히 김대중 선생이 반대라기보다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신군부에 탄압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김대중 선생이 굉장히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김재규
구명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쫙 글을 하나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제가 읽었더니 그 회의 선생님은 그때 김재규 구명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실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었더니 그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느냐고 그때 그 일로 저를 상당히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저는 아무래도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회의 선생님께서 불러셔서 저한테 이제 돌아가는 정세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주 제가 와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날 저녁에도 그날 그 김정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전화가 오기를 군인들이 그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들이 이화여대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인들이 그 습격을 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바로 이 피신길에 나섰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아까 이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김용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회의 선생님은 정말 참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일제시대는 독립운동하시고 또 이 해방 초기에는 건국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하시고 근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마지막 선비 정치 지도자로 저는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 선생은 정치인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선비적인 그런 이 기질을 또 이 정치 활동을 해오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특히 이런 시대 지금이 사실 이 지금 나라가 지금 진짜 이 참 지난 날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독재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정말 민주화운동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이 회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의지하고 또 힘있게 투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까 제가 이 공여사님과 관련한 몇 가지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오셨을 때는 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 공덕기 여사님을 물론 이 댁에 와서 뭐 여러분 뵀지만 그때는 뭐 긴 말씀 나눌 일은 아니었고 제가 이 공덕기 여사님의 진면목을 제가 보게 된 것은 옛날에 영등포에 성문박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문박교회. 그 성문박교회에서 당시 해태근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이 말하자면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재야 인사들이 그 격려차 방문을 갔는데 공덕기 여사님께서 그 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동안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야 정말 저렇게나 절절하게 강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 이루어 주지 않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간절했습니다. 사실 기도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보태면 저는 이 조하순 목사의 기도를 들을 때도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특히 조하순 목사가 김병곤 동지가 서울대학병원에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그 조하순 목사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제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느낌,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 김병곤 동지를 어떻게 낫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물론 김병곤 동지는 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많은 힘을 얻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혜태 노동자들의 8시간 근로제는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실현이 돼 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8시간 노동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데 이 혜태 근로자들의 그 8시간 노동제 관철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그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공덕기 여사님의 그 기도가 정말 큰 힘을 발휘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공덕기 여사님의 해고록 제목이 나 그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정말 그 제목은 그냥 나온 제목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덕기 여사님께서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감동적인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또 책 제목도 그런 제목을 저는 정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공 여사님은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국모로, 이름 즉 어머니, 나라의 어머니로 불릴 만한 그런 인품과 또는 자세를 저는 겸비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이 공 여사님의 중요한 특징은 저는 말씀의 자세, 즉 말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 여사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절하십니다.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정말 이 말대로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간절한 뜻이 담겨 있을 정도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도 그냥 그 어떻게 겉으로 형식적인 그 간절함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상대방에 대한 자세한 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정말 간절한 말투로 저는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은 가셨지만 그런 그 두 분의 그런 삶의 자세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교훈이 된다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 보탠다면 그 공 여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노안으로 이제 되어 계실 때 몇 분 제가 찾아뵌 일이 있는데, 그때도 정말 사람이 말하자면 늙어가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쇠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도 저는 굉장히 사람이 정말 늙어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존경심과 또 부러움을 가졌던 생각이 굉장히 새롭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여튼 제가 정말 저로서는 범접조차 할 수 없는 해일 선생님 그 네 분과 이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김한림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한림 어머님은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역할을 쭉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공 여사님은 김한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다 믿으실 정도로 두 분의 사이는 정말 돈독한 그런 분인데,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저는 또 새삼스럽게 오늘 정말 감회가 새롭고 좀 말씀드리면 진짜 정말 부모를 다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그 선배님들께서 몇 분 오셨는데, 특히 오늘 아주 힘차게 말씀도 해주셔서 저한테도 많은 격려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